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자, 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네요. 그래요. 그 사전협상제에서 공공기여협상제로 명칭을 바꾼 후에 요게 지금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공공기여분에 대한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 재작년 202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2년 3월에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6월 말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은 7월부터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칭도 사전협상제에서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고 공공기여의 범위도 토지 상승분의 최대치인 100%. 그러니까 이제 토지 상승분을 전체 다 공공기여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하고 법에 한계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부산시의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도 사전협상 제도 시행 목적은 유후부지 개발과 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량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공공기여 협상제가 정확한 명칭이고 네. 개정안 시행으로 부산형 공공기여협상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까지 그러니까 했죠. 토지 가치가 그만큼 100% 네네. 상승하면 그건 다 공공기여 다 반납해야 돼. 예,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예. 토지 기여분 외에 또 개발한 다음에 또 막대한 수익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수익을 다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예, 토지 예. 가치 토지 가치만. 상승분에 대해서만 그래도 예. 그 100%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놓치고 있는 부분 이거는 계획에 따른 토지 상승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개발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면 토지가는 또 더 상승할 네, 수 있죠. 그렇네.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한 부산시는 사전협상을 공공기여로 바꾸면서 사전협상 대상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에 중심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 21일 부산시는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의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뭐 정확하게 하겠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적 없다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공공기여량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 전체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 특히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네. 사전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량을 다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경우 공공기여량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조례 개정하고 한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건물 다 짓고 났을 때 개발 다 네. 했을 때 그 막대한 이익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한 데다가 불구하고 요렇게 그러면은 땅값 오른 만큼은 100% 받겠다라고 해놓고는 그래서 되게 잘안 됐죠. 예, 그렇게 공공성을 되게 했는데 살리는 것처럼. 갑자기 예. 또 아니다. 너무 네. 과도하다. 다른 데 비해서. 네네. 이렇게 말을 바꾸면은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산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했던 말은 공공성이었는데 네. 다시 뭐 완전히 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6월에는 공공성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또 사업자의 수익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과도하다라고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전협상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8대 의회 때도 계속 논란이 되고 시와 그 의회가의 긴장감 끝까지 이제 시의회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하여튼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지 않을 만큼 강고한 게 이제 주장했던 제도가 이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물론 행정이나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변화는 할 수 있고 네네.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6개월 만에 다시 가도하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시민이든 사업자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8대 의회에서는 100%로 했다가 이제 9대 의회 그러니까 그 의회의 구성이 일정 부분 바뀐 다음에 네. 또 이렇게 이제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그럼 부산시가 물론 정당에 따라서 정치나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잉크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잉크가 말을 기르잖아요. 예, 바꿨다. 이런 느낌. 예, 그리고요. 그리고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정한 것이 마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도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가 다른 지자체는 다른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에 있는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기서 살면 얼마나 경관이 좋을까 할 정도의 다 우수한 경관을 가진 지역이죠.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협상 룰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여분만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처장의 말씀은 우리 부산에 있는 요 공공기여 협상제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저기에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끝내주겠다. 네. 이런 것이 보통 이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BTS 공연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않았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한국유리 비즈 곳이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량을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건설경기 악화 전에 사전협상을 추진했던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건설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시민을 위하거나 부산시를 위해서 무슨 한원을 받거나 그랬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협상도 하기 전에 벌써 룰을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하겠다고 포기한 외대 부지의 사업자도 다시 이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뭐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협상 제도가 있는데 미리 낮춰줌으로써 협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사업자로 하여금 선정하게 만든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나면 대부분이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는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네. 50%에서 40% 네. 이상. 그러면 그렇게 들어섰을 때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결국, 사업자가 다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럼 공공기여를 받아서 부산시가 그 어떤 돈이나 현물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산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문제는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계획에 따른 이익만 지금 100%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 후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후 이익과 개발 전 이익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상승분에 대한 이익 그리고 분양해서 그 아파트 분양 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 수익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이 원래는 대부분이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주택을 지을 수 없거나 취득 비율이 낮은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발 이후에 그러니까 주택을 짓고 나서 아니면 건물을 짓고 나서 이익에 대한 부분은 1도 공공기여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역할이 부산의 건설 경기도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는 건설 경기만 생각하고 건설업자만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시 전체 이익, 부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 그런
책임 하에서 이 공공기여분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지 부산시가 진짜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경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경기가 뭐 건설 경기 어렵다. 그럼 건설 경기 나아지면 다시 또 원상복구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하나의 케이스가 있으면 저 케이스가 있는데 저렇게 해줘라고 반드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제도에서 특히나 이제 민간과 이제 공공이 부딪힐 때는 민간 업체는 항상 공공이 최선을 다해줬을 때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순간 너무 많은 여지들을 주는 게 아닌가. 예, 가장 큰 걱정은 그겁니다. 한번 혜택을 주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죠. 그 공공기여협상제도의 공공기여분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그런데 공공기여협상제도 그래도 제도의 취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최초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다고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한번 예를 들면 LCT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도 수익을 환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난개발을 했는데도 수익을 못 받았다면 좀 난개발이나 기업한테 이익을 주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도적 취지가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도시 내에 다양하게 존재했던 용도의 토지가 이제 그 기능이 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기능이 도시 내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사용하고 그냥 공터로 놔둬놓기보다 용도를 일부 변경해줘서 그 용도 변경에 따른 수익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그 부분의 일부를 저 공공기여로 내게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시가 이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냐? 이 제도가 도입된 내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용도 변경이 매우 어려운 곳을 용도 변경해 주는 것도 가드한 특혜인데 부산시의 경우 제가 지금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영강, 길광 바다, 다대포 바다 등 대부분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매우 좋죠. 예, 그렇다 보니 아파트 건설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버린. 그래서 저희는 부산천미연대는 공공기여협상제 사전협상제가 아니고 아파트 협상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이 대부분 부산시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공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 아니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 녹지를 제외하고 중공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만 한번 보시면 이런 곳에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중공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해제되고 나면 다시 그것을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으로 설정하기는 힘듭니다. 주변의 지역민들이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중공업 지역, 공업 지역에 뭐 굴뚝이 있는 공장이 들어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부산 도시에서는. 그럼 여기에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리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출된 다대포도 보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천혜절경입니다. 근데 그 인근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모이고 있는 입지 조건 그리고 자연 환경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없다. 그래서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주택만 36%입니다. 근데 주택만 36%인데 거기 또 레지던스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거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그럼 관광시설이 주요 들어가는 용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36%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도 상권이 침체되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결국은 지금 50% 이상 거의 70-80%의 주거단지로 변질이 되었고 그것을 부산시가 용인해 준 것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용적률을 올려줘도 되고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대상지가 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과 부산시 전체를 어떻게 연계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산시의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전혀 사전협상제,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서울시는 이것을 주 업무로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규모 있게 이런 공공기여 협상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지에다가 그 갑자기 부지에 그냥 뜬금없이 막 높은 고층의 아파트나 레지던스가 딱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건물들 짓기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짝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컨셉은 이렇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그럼 공공기여 협상제에서 만약에 그래서 거기 합당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땅들을 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그런 논의를 가지고 뭔가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저자세로 아니 그러니까 안을 가져와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라고 시작하면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계획을 제출하고 이제 논의될 곳이 다대포인데요. 세 번째인데 한국유리는 통과를 했고요. 근데 다대포 한번 보시면 주변은 그 다대포 해수욕장 말고는 전체 다가 아파트입니다. 네. 아이고 참.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좀 비가 와서 많이 좀 어둡고 길도 미끄러운데 더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8,064회